요즘 이유 없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나요? 아니면 몸이 자꾸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병원에 가봐도 별다른 진단이 안 나오셨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9만 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암의 3분의 1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 중에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어떻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시는 겁니다. 먼저 의사들이 가장 경고하는 암을 유발하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육포 같은 가공육 말입니다. 이 음식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와 똑같은 등급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 색을 예쁘게 만들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넣습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바뀝니다. 실제로 가공육을 하루에 50g 소시지 한두 개 정도만 먹어도 대장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60대 초반인데 평생 아침마다 햄과 소시지를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더니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암으로 가기 전에 발견해서 제거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가공육 좀 끊으세요 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탄 음식입니다. 고기를 센 불에 구우면 표면이 검게 타잖아요? 그 탄 부분에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특히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불에 직접 닿아서 새까맣게 탄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떼어내고 드셔야 합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같은 튀긴 음식도 문제입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기름을 180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튀길 수 있으니 튀긴 음식에는 이 발암물질이 피할 수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는 굽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꼭 구워 드시려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탄 부분은 반드시 떼어내세요. 세 번째, 짠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이런 짠 음식들이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소금이 위 점막을 계속 자극하면 점막이 손상되고 그곳에 암세포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젓갈같이 소금에 절인 음식은 소금 속 아질산염이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은 평균 9.2g을 먹고 있습니다. 거의 2배죠. 국 한 그릇에만 2에서 3g의 소금이 들어있으니 국물을 다 마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데 아닙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는 소량의 음주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발암물질입니다. 하루에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 반 정도만 마셔도 유방암 발병률이 1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술은 구강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의 원인이 됩니다. 암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정말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한 잔의 유혹이 나중에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조림 식품입니다. 참치 통조림, 옥수수 통조림, 과일 통조림. 보관이 편해서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통조림 캔 내부 코팅제로 사용되는 BPA라는 화학물질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게다가 통조림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통조림 채소를 드셔야 한다면 먼저 물기를 빼고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그리고 캔을 딴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퓨란이라는 화학물질이 증발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제 암을 예방하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빠르게 걷기입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어야 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빠르게 걸으면 대장암과 유방암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발암물질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마치 집안의 쓰레기를 빨리 내다 버리는 것처럼 몸속 나쁜 물질을 빨리 배출하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할머니 한 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다가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5kg이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만 하시면 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빠르게 걷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하기에는 약간 숨이 찰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계단 오르기를 할 때는 천천히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확실하게 디디면서 올라가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3층만 계단으로 오르내리셔도 일주일이면 훌륭한 운동량이 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2에서 3층 아래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의자 운동입니다. 무릎이 안 좋거나 바깥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집에서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손으로 의자 옆면을 잡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입니다. 10회씩 3세트만 하셔도 팔과 배, 허벅지 근육이 강해집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또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었다가 구부렸다가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이건 무릎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체 근력을 키워줍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으니 하루에 10분씩 해보세요. 네 번째, 팔 벌려 높이 들기입니다. 서서 하시든 앉아서 하시든 괜찮습니다. 양팔을 옆으로 쭉 펴서 어깨 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와 등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20회씩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상체가 튼튼해집니다. 팔을 올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 내쉬면 폐 건강에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팔이 무거워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운동 중에 어깨나 팔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가벼운 운동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체력이 괜찮으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짧은 시간 강하게 운동하고 쉬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초 동안 빠르게 걷고 1분 동안 천천히 걷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총 10분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암세포 성장을 29%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운동 직후에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단백질이 9%에서 47%까지 증가한다는 놀라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과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30%와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에는 7,000종의 유해물질과 6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간접 흡연입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를 직접 마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금연하셔야 합니다. 금연은 어느 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10년 후에는 폐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하세요. 두 번째,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은 그 자체가 암을 유발합니다.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이 암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은 비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키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키에서 100을 뺀 숫자에 0.9를 곱하면 대략적인 표준 체중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키가 160cm라면 160-100 곱하기 0.9 54kg이 표준 체중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한 달에 12kg씩 천천히 줄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정기검진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암검진을 꼭 받으세요. 위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 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검진은 54세 이상의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50대 여성분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정기검진에서 초기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즉시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만약 검진을 미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직접 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흡연, 음주, 폭식 같은 나쁜 습관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암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건강한 방법을 찾으세요. 산책, 명상,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가 모두 좋습니다. 특히 웃음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드세요.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도 잠을 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을 잘 자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자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마세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만큼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입니다. 하루에 최소 5가지 이상 과일 한두 가지를 드세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이 좋습니다.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처럼 빨강, 주황, 초록색의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암세포로 변하는 걸 예방합니다. 과일도 다양하게 드세요. 사과, 배, 포도, 블루베리, 키위 등이 모두 좋습니다. 단, 과일은 설탕에 절이거나 말린 것보다 신선한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당분이 너무 많으니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두 번째, 콩과 두부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유방암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콩을 자주 먹으면 유방암 발생 확률이 1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두부찌개, 된장국, 청국장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 다 좋습니다. 다만 된장이나 청국장은 나트륨이 많으니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검은콩, 서리태도 훌륭합니다. 밥을 지을 때 쌀에 섞어서 드시거나 검은콩 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체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구워도 좋고 찌거나 졸여도 좋습니다. 다만 탄 부분은 떼어내고 드세요. 생선을 드실 때는 통째로 드시면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현미와 잡곡입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훨씬 좋습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식이섬유는 발암물질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고 빨리 배출되게 합니다. 처음부터 현미밥이 부담스러우면 흰쌀에 현미를 조금씩 섞어서 드세요. 점차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보리, 수수, 조, 귀리 같은 잡곡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혈관을 만드는 걸 방해합니다. 하루 2잔에서 3잔의 녹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드세요. 녹차가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꿀을 조금 넣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설탕은 피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공육, 탄 음식, 짠 음식, 술, 통조림 같은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시고요. 대신 채소, 과일, 콩, 생선, 잡곡 같은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 운동처럼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담배를 끊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정기 검진을 받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주무세요. 이 모든 것들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70대에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꿔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셨답니다. 지금은 80대인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등산도 다니십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암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을 보호하는 놀라운 음식들과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인데요.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겁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